아니, 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지수는 나를 묘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돌아오면 여기 있을 거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줄 거라고 했잖아. 내가 다시 설명했다. 난 여기 없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없어. 그녀가 물었다. 그럼 어디에 있겠다는 거야? 다른 곳. 내가 짧게 답했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다른 곳이라니, 그게 어디인데?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 정말 어린애처럼 구네. 그녀가 쏘아붙였다. 철 좀 들어. 지금은 21세기야. 세상이 변했다고. 그래, 당신도 변했지.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난 아니야. 턱수염에 흰머리가 좀 섞인 것 말고는. 당신은 너무 많이 변했어.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여전히 예전처럼 아름다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누구랑 저녁 먹으러 가는지 이름도 안 가르쳐 주면서 나보고 변했다는 거야? 별일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난 예전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이건 당신에 대한 내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난 그렇게 말 못하겠는데, 1시간 전만 해도 나는 그녀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지금 내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 혐오에 가까웠다. 지수는 모욕감을 느낀 듯 보였다. 정말 실망스럽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내가 말했다. 나도 실망할 때가 많아. 어제 골프장에서 85타를 치려고 했는데 결국 87타를 쳤거든. 갑자기 골프 얘기는 왜 해? 골프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게임이니까. 당신이 짜증에 대해 언급했잖아. 나는 화가 나서 내 이야기를 꺼냈고, 나의 태도는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나는 20분 후에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라고 했다. 난 이미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대답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난 당신이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그녀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민호 씨, 나 간다. 두고 봐, 우리 사이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내가 당신을 미치도록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말했다. 뭐가 틀렸다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아니, 모든 게 변했어. 당신에 대한 내 태도도 변했어. 하윤이랑 서연이는 어떡하고?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수야, 도대체 왜 이래? 우린 이혼 안 해. 이건 애들과 상관없는 일이야. 동의해. 이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 말이야.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신과 이름 모를 어떤 남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당신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민호 씨, 여기 앉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자.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난 갈 거야. 이건 당신이 하려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해. 그녀가 고집을 피웠다. 난 더 이상 여기 머물지 않아. 오래전에 결정한 일이야.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말다툼할 준비가 됐나 본데 너무 늦었어. 당신이 내 이해를 바랐던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남자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나의 존중을 잃었어. 너무 늦었다고. 아니야. 그녀가 소리쳤다. 난 한 번도 당신에 대한 존중을 잃은 적 없어.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당신이 집에 온 이후로 한 모든 행동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나 간다. 당신은 그 데이트나 가버려. 난 끝났어. 나는 서둘러 코트와 지갑, 차키를 챙겨 문을 나섰다. 그녀가 따라왔지만 잡지 못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차를 몰고 떠나고 있었다. 나는 서연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서연은 약 6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나는 그녀에게 넷플릭스를 보며 쉬자고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누구 오는 사람 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팝콘을 만들겠다고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반려견 보리가 나를 열렬히 환영하며 너무 친근하게 구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다. 안녕 보리. 나는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녀석의 몸을 긁어주었다. 보리는 내 바지에 침을 흘리며 기분 좋게 킁킁거렸다. 서연의 집까지는 10분 정도 걸렸다.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나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나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딸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달콤한 와인이 좋은데 아빠는 아니지? 여긴 내 집이니까 알아서 해. 나는 웃었다. 야, 아빠가 널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네가 길을 잃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은 내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내 다리에 체크무늬 담요를 덮어주며 곁에 달라붙었다. 엄마는 뭐 하고 있어? 그녀가 물었다. 잘 모르겠구나. 내가 말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이상하네. 그래, 나도 동의해. 아빠 무슨 일 있어? 잘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퇴근했을 때 엄마가 데이트하러 간다고 하더구나. 나는 서연에게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마는 약속을 취소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지만 나는 더 이야기하려다 그만두고 그냥 나와버렸다. 그녀가 데이트를 하러 갔는지 아니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뭐야, 아빠? 데이트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도 너만큼 충격받았단다. 엄마는 어떤 남자와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보고 그걸 이해해달라고 하더구나. 아빠, 이거 농담이지? 정말 확실해? 농담이었으면 좋겠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서연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서연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은 꽤 흥미로웠다. 서연은 빙빙 돌리지 않고 물었다. 엄마 어디야? 누구랑 거짓말하는 거야? 아빠 지금 여기 내 옆에 있어. 엄마 왜 거짓말해? 엄마 정말 왜 이래?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여기 오지도 말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아빠. 아빠랑 식당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알아, 아가. 다 괜찮아질 거야. 울지 마라. 서연아, 정말 다 괜찮아질까? 그녀는 몸을 일으켰고 슬픈 눈물은 분노의 눈물로 변해 있었다. 친엄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모르겠구나. 내가 말했다. 서연아, 아빠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생각을 정리하려고 너한테 온 거야. 네가 물어볼 줄은 알았지만 미안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티슈로 눈물을 닦고 코를 풀었다. 서연은 나를 보더니 보리 위에 누웠고 보리는 항의하듯 킁킁거렸다. 몇 분 후 그녀는 다시 내 곁으로 다가와 몸을 기댔다. 보리는 항상 나를 진정시켜줘. 그녀가 말하며 보리를 안았다. 너도 항상 아빠를 진정시켜준단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보리보다 향기도 좋고. 그녀가 감하고 웃었다. 조금은 냄새 날지도 모르지만. 아빠 이제 말해봐.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빠랑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빠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정말 대답해주고 싶지만 나도 모르겠어. 한동안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언니한테 전화해야겠어.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언니, 어디야? 지금 당장 여기로 와야겠어. 아니,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따가 봐. 서연이 말했다. 언니는 지금 클럽에 있대. 택시 타고 오겠대. 우리는 팝콘을 먹고 물을 마셨다. 우리는 지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약 20분 후 하윤이 도착했다. 보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우리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서연보다 3살 위인 하윤은 항상 동생과 친했다. 서연은 엄마를 닮아 아담하고 밝은 분위기였지만 하윤은 키가 더 컸고 엄마의 눈매를 닮았지만 좀 더 깊고 그윽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우리 둘을 안아주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뭐가 그렇게 급해? 나 파티 중이었단 말이야. 다 괜찮은 거지?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하나도 안 괜찮아. 언니 취했어? 하윤이 웃었다. 나 그냥 마가리타 2잔에 칵테일 1잔 마셨어. 알았어, 아빠. 가서 커피 좀 타와. 서연이 명령했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야. 내가 커피를 다 타고 하윤이 2번째 잔을 마실 때쯤 서연은 하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아빠, 이게 다야? 더 숨기는 거 없어? 2분 잠자리 문제는 없었어? 가끔 다투긴 했지. 하지만 너희가 집에 살 때보다 더 심하진 않았어. 주로 너희 2사람 문제로 다투곤 했지. 내가 말했다. 서연이 내 팔뚝을 때렸다. 야, 내가 낄낄거렸다. 아빠가 알기로 잠자리 문제는 없었어. 만약 있었다면 내 엄마가 말을 안 했겠지. 아빠, 엄마랑 이야기해 봐야 해. 하윤이 말했다. 서연이 말했다. 언니 말이 맞아. 아빠도 엄마랑 이야기해야 해. 왜 그냥 안 잊고 나와버렸어? 그랬어야지. 나는 인정했다. 너무 화가 났었다고. 서연은 나를 꽉 껴안았다. 알아, 아빠. 하지만 우리 모두 엄마랑 이야기해야 해. 아빠는 언제쯤 화내지 않고 엄마랑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구나. 내가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볼게.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난 청평 호수 집으로 가서 좀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겠어. 나도 같이 갈래. 서연이 말했다. 가방 챙기고 보리 담요도 챙겨올게. 그녀가 멈춰서서 하윤에게 말했다. 언니, 아빠한테 담배 1대만 줘. 하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나에게 담배 케이스를 건넸다. 평소엔 피우지 않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느꼈다. 서연은 짐을 챙겨 나왔고 우리는 트럭으로 향했다. 하윤이 배웅을 나왔다. 내일 아침에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하윤이 말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아빠, 너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요. 알았지? 내가 말했다. 최대한 노력해보마. 하윤이 우리를 안아주었다. 보리가 차에 올라탔고 우리는 출발했다. 가는 길에 서연은 수만 가지 질문을 던졌고 나는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다. 우리는 호숫가 집에 도착해 보리를 호수로 데려갔다. 서연은 내 옆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보리는 수영을 하고 개구리와 다람쥐를 쫓아다녔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술장을 살폈다. 모히토 1잔 마실래? 내가 서연에게 물었다. 좋지. 그녀가 말했다. 나도 1잔 줘. 나는 2잔을 넉넉히 만들었다. 서연은 벽난로에 불을 피웠고 우리는 음료를 홀짝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담배를 1대 피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물었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긴 한데 모두 내 엄마한테 달렸어. 내가 말했다. 상황이 꽤 복잡해. 엄마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서연이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엄마가 끝까지 고집 피우면 어떡해? 그녀가 물었다. 법정까지 가야겠지. 나는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왜 그러고 싶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나도 모르겠어. 서연이 말했다. 아빠가 나보다 똑똑하잖아. 서연아. 넌 곧 훌륭한 심리 상담사가 될 거잖니. 엄마는 왜 그러는 걸까? 서연은 복수, 육체적 끌림,
혹은 만족감 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외도를 하지만 엄마에겐 그중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엄마한테 불만이 있으면 나랑 대화로 풀어야지.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서연이 말했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난 내일 엄마랑 이야기해봐, 아빠. 내일 나 차 가지러 다시 데려다 줘야 하잖아. 다행히 나는 잠을 잘 잤다. 잠들기 전까지 영상을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보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돌아오니 서연도 일어나 있었다. 서연이 물었다. 아빠 먹을 거 있어? 별로 없구나, 아가. 나가는 길에 사 먹어야겠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아빠가 아침 사주면 되지. 그 근처에 있는 토스트 가게 가고 싶어. 그럴까? 우리는 아직 자고 있는 보리를 집에 두고 나왔다. 든든하게 아침을 먹으며 우리는 여러 가정을 세우며 대화했다. 학교 생활, 서연의 아르바이트와 인턴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짐을 챙긴 후 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다시 호수로 돌아와 데크에 앉아 지나가는 배들을 구경했다. 참 외로웠다. 지수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란히 앉아있던 시간들이 그리웠다. 서연과 보리도 보고 싶었다. 나는 낚시를 하기로 했다. 배를 타고 나가 꽤 큰 물고기 6마리를 잡았다. 생선을 손질하고 냉동 감자튀김과 함께 요리해 먹었다. 맛이 꽤 좋았다. 휴대폰을 켜보니 딸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서연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도착하니 두 사람은 피자를 먹고 있었다. 서연은 나에게 맥주 한 잔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앉았다. 내가 말을 꺼내자 서연이 시작했다. 나도 그래. 하윤이 맞장구를 쳤고 나는 어서 말해보라고 재촉했다.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할 내용이야. 서연이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삶이 행복하지 않대. 재미도 없고 도전적인 일도 없다고 느낀대. 직장 동료 중에 한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그게 기분 좋았대. 데이트를 해보고 싶대. 아빠를 사랑하지만 아빠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좋다고 하더라.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앉아 있었다. 하윤아, 너한테도 똑같이 말했니? 거의 비슷하게요. 하윤이 말했다. 아빠, 내 생각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곧 깨달을 거예요. 얘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서연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난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야. 그냥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지. 곧 정신 차리고 예전으로 돌아올 거야. 나는 멍해졌다. 그럼 난 그동안 뭘 해야 하니? 엄마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랑해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야? 하윤이 말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요. 그냥 중년의 위기 같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서연이 말했다. 이건 중년의 위기 문제가 아니야. 다른 남자랑 노는 게 어떻게 중년의 위기야?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이혼이라도 할 거야? 아니면 엄마를 감옥에라도 가둘 거야? 하윤이 물었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말했다. 이혼도 하나의 선택지겠지. 아니, 그건 아니야.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에, 아빠 제발 화내지 마요.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잖아요. 엄마랑 다시 얘기해보는 게 어때요? 서연이 물었다. 엄마한테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해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언니. 언니는 지금 엄마 편을 드는 거야?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난 누구 편도 아니야. 하윤이 맞받아쳤다. 그게 문제야.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해야지. 무슨 인내심 같은 헛소리를 해. 엄마는 지금 어떤 나쁜 놈이랑 데이트를 하겠대. 유부녀한테 들이대는 놈이나 그걸 받아주는 엄마나 둘 다 틀린 거야. 제발 그만 좀 해. 나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관심 없어. 서연아, 너는 뭘 원하니? 부모님이 이혼하는 거? 내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아빠는 이걸 원하지 않아. 엄마가 원하는 거지. 그럼 엄마가 해결해야 해.
엄마가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엄마가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내가 엄마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게 뭔데? 하윤이 물었다. 엄마를 최대한 안 보는 거. 그리고 아무 말도 안 듣는 거. 그럼 서연아, 너는 엄마랑 우리 관계까지 결정하겠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결정 안 해. 만약 언니가 이게 엄마 잘못이라는 걸 모른다면 언니도 문제인 거지. 엄마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제발 일이 더 커지게 하지 마. 나는 그들을 안아주려 했다. 서연은 안겼지만 하윤은 가방을 낚아채 문 밖으로 나갔다. 서연과 나는 하윤이 차에 타서 헤드라이트를 켰다. 껐다 하더니 결국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 지금 언니한테 너무 화가 나. 서연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아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야.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댔다. 그래, 하지만 하윤이 잘못이 아니야. 서연아. 내 엄마 잘못이지. 너희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됐는데. 우린 참 특별한 가족이었고, 우리 삶은 항상 서로를 중심으로 돌아갔지. 아빠는 그 누구보다 너희와 가까웠어. 아빠. 아빠가 엄마랑 항상 사이 좋았던 거 알아요. 아빠랑 언니가 이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이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은 엄마가 자초한 일이며 하윤이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화가 난다고 했다. 어떤 관계도 망치지 마라. 나는 조언했다. 내가 엄마랑 얘기해보마. 서연아, 사랑한다. 네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나를 꽉 안아주었다. 아빠 믿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켜볼게요. 나랑 꼭 같이 있어줘요. 그럼 언제나.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제 지수를 마주할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그녀의 차가 차고에 있었다. 나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속이 울렁거렸다. 속이 쓰려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진정시켰다. 지수가 서재에서 나왔는데 그녀 역시 나만큼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왔어? 내가 말했다. 돌아와서 다행이야. 난 전혀 안 다행인데.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알아. 나도 내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 얘기 좀 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할까? 아니면 소파로 갈까? 편하게 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주스를 따랐고 나는 빵 몇 조각을 챙겼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는데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앉은 모습이 낯설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안해, 민호 씨,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그냥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우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는 당신이 데이트하러 간다고 말한 걸 어떻게 가볍게 넘길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내 마음은 알겠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하고 있어.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서 상황을 더 낫게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려면 마법사라도 되어야 했을 거라고 했다. 당신 마법사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마법사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해. 계속해봐, 지수 씨. 생각해봐, 민호 씨. 우리 나이가 몇이야? 난 48이고 당신은 49이야. 그녀는 그 세월을 신체적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우리 25살 때 기억나? 그래, 기억나지. 그때 느꼈던 모든 것들. 인생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이 매일매일 새로웠던 것 같았지. 기억나? 응. 지금 우리 삶을 봐. 우린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 난 우리의 일상이 좋아.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새로운 것, 어떤 흥분을 더하고 싶은 거잖아. 이해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새로운 걸 해볼 수는 없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녀가 말했다. 당신도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그 경험을 나와 공유하면 좋겠어. 당신도 그럴 수 있잖아, 지수야.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라는 개념이 다른 것 같네. 내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함께는 뭐야? 내 말은 오직 당신과 나뿐이라는 거야.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건 함께가 아니지.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당신이 가족 이외의 다른 여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어? 한 6개월 전쯤? 그때 출장 가서 수정 씨 만난 거 기억나? 우리가 담당자를 만났을 때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 씨 잘 알지? 솔직히 말해봐, 민호 씨.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 같은 건 없었어? 모르겠어. 나는 그녀가 정말 예쁘긴 했지만 나는 유부남이고 그녀보다 10살이나 많다고 말했다. 우리는 추파를 던진 적도 없고 좋은 비즈니스 관계이자 친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했다. 거봐. 당신 입으로 예쁘고 미혼이라고 했잖아.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저녁을 제안하고 함께 춤을 췄다면 어땠을까? 그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는 게 얼마나 짜릿했을까? 그게 당신을 설레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당신이 그러지 않은 게 이유겠지. 왜 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난 당신이랑 결혼했으니까. 나는 그녀에게 내가 당신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유혹받을 만한 상황에 자신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고, 당신이 그것에 만족한다면 다행이라고 했다. 그녀가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런 방식이 나에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이제 어른이잖아. 괜찮을 거야. 당신도 받아들여야 하고,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 아니, 그건 내가 동의한 게 아니야. 난 당신에게 약속했고 당신도 나에게 약속했어. 떠나고 싶다면 그건 당신 선택이야. 당신이 결심했다면 난 당신을 막을 수 없어. 난 오직 내 자신만 통제할 수 있을 뿐이야. 그녀가 말했다. 난 떠나고 싶은 게 아니야. 더 자유롭고 싶지만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어. 당신은 내가 어떻게 느끼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군. 당신이 오랫동안 이걸 숨겨왔다는 걸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또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지난 금요일에 그 쇼는 또 뭐고? 미안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냥 가버려서 너무 화가 났었어. 그건 거짓말이야. 당신은 이미 금요일 전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잖아. 서연이한테도 거짓말했지.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내 화를 다 쏟아부었어. 당신에겐 해결할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아. 당신이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질렀다는 게 문제야.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신 마음대로 해. 난 짐 챙겨서 나갈 테니 당신 혼자 잘해봐. 민호 씨,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반대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내가 말했다. 지금 난 당신을 조금도 믿지 않아. 당신은 내가 지루하고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설령 당신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항상 의식하게 될 거야. 우린 서로 다른 걸 원해. 그러니 각자 길을 가자. 나는 지하로 내려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일주일치 짐만 챙기고 나중에 다시 오기로 했다. 그녀는 따라오며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짐을 차에 실었다. 그녀는 차에 타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내가 차를 몰고 떠날 때 그녀는 진입로에 서 있었다. 참담했다. 심장의 절반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음을 추스르려 마트에 들렀지만 호수로 가는 길 내내 예전 생각들이 몰려왔다. 팟캐스트를 켰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도착해서 짐을 집 안으로 옮겼다. 며칠 후 딸들과 이야기하려 했지만 너무 피곤했다. 1시간 후 전화가 울렸다. 하윤이었다. 안녕 아가, 내가 말했다. 아빠 어디야? 그녀가 물었다. 나 호수 집에 있어. 그럼 나는? 나 지금 엄마 집에 있어. 하윤이가 전화를 걸어 나보고 오라고 했다. 서연이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잠깐만 서연아.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나는 서연이 전화를 받고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 그런 다음 하윤이에게 다시 전화했다. 하윤아, 네가 엄마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 아빠가 여기 있어야지 왜 네가 거기 있어. 알아 하윤아. 참 힘든 일이지. 전화로 얘기 좀 할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빠는 돌아올 거야? 아니, 안 돌아가. 만나서 설명해 주마. 안 좋은 상황인 건 알겠지만 어쩔 수 없네요. 엄마는 출근해야 해서 오래 못 있어요. 오늘 밤은 여기 있겠지만 내일은 모르겠어요. 엄마도 출근하고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일만 하렴. 엄마랑 아빠는 성인이니까. 그녀가 훌쩍였다. 분명 많이 속상한 모양이었다. 미안하다 하윤아. 이게 너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사랑한다. 넌 아빠의 첫째 딸이고 언제나 특별하단다. 그녀가 숨을 몰아쉬었다. 나도 사랑해요. 아빠. 안녕.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서연이에게 전화했다. 안녕, 아빠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난 괜찮아질 거야. 너는 괜찮니? 나도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아빠 호수집에 있지? 응, 좀 나올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줄게. 나 짐 다 쌌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번 주 수업은 다 온라인이라서 수요일이랑 목요일만 출근하면 돼요. 거기서 지내도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아빠는 매 순간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알아요. 1시간 뒤에 갈게요. 준비 다 됐어요. 나는 음식을 차리며 말했다.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와 보리의 발톱 소리가 들렸다. 보리가 음식 냄새를 맡길래 녀석을 쓰다듬어주고 고기에서 비계 부분을 떼어주었다. 서연이 뒤에서 나를 껴안았고 나도 그녀를 안아주었다. 냄새 좋다. 그녀가 말했다. 안 돼, 보리. 그녀는 보리의 입을 닦아주며 달랬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그녀가 말했다. 응, 보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설명하자면 엄마가 지루함을 느껴서 젊음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서연이 눈을 굴렸다. 만약 엄마를 상담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빠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할 거야? 난 엄마를 고객으로 보지 않겠지만 만약 누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면 그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하겠지. 중년의 위기라는 건 실제 진단명은 아니지만 그런 변화의 시기는 분명히 존재하거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간다는 걸 느끼고 영생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려고 바보 같은 짓을 시작하기도 해. 와, 누가 그러겠어. 나는 내 딸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맞아요. 잊지 마세요. 아빠, 엄마가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말은 하겠지만 강요하진 않을 거야. 이해해. 아빠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말했다. 나도 아빠한테 미안해. 우리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화요일 저녁에 하윤이가 왔다. 서연은 감자 샐러드를 만들었고 나는 햄버거를 구웠다. 우리는 테라스에서 밥을 먹었다. 아빠, 엄마 정말 한심해. 하윤이가 말했다. 그래, 거의 그렇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엄마는 아빠가 집에 오길 원해. 모든 걸 다 잊겠다고 약속했어. 자기가 입힌 상처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미안해하고 있겠지. 어떤 면에서는. 무슨 뜻이야? 어떤 면에서는 말이야. 설명하기 좀 어렵네. 시간이 좀 필요해. 얘들아, 뭐 좀 마실래? 하윤이가 물었다. 소주 칵테일 있어? 좋다. 서연이 말했다. 나도 마실래. 하윤이도 동의했다. 나는 술을 만들며 생각을 정리했다. 우리는 편하게 앉았고 나는 준비를 마쳤다. 하윤아, 너 아직도 그 이상한 놈이랑 데이트하니? 서연이 놀렸다. 하윤이가 웃었다. 아니, 정신 차렸어. 걔 진짜 별로더라. 나 이제 민석이라는 새 남자친구 생겼어. 세상에. 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나는 다시 시도했다. 만약 민석이가 너한테 지루하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완전 별로죠. 난 지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 넌 지루하지 않아.
하지만 만약 그가 그렇게 느낀다면 네가 그의 감정을 반박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서연아, 넌 건포도를 싫어하고 하윤아, 넌 코코넛을 싫어하지. 그건 너희의 취향이야. 내가 너희더러 그걸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니? 아니요. 서연이 말했다. 엄마가 정말 아빠더러 지루하다고 했어? 정확히 그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예전 삶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지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 그리고 그 즐거움을 다시 찾고 싶어 했지. 아빠도 그렇게 느껴? 서연이 물었다. 아마 조금은 그렇겠지. 난 내가 더 이상 25살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지금 우리의 일상이 좋아.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 다른 일을 했겠지. 난 지금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하윤이가 말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해. 하지만 나랑 같이가 아니야. 다른 남자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걸 즐기고 데이트하고 싶어 하지. 세상에. 서연이가 말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엄마가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감정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야. 설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걸까? 아니, 안 그럴 거야. 서연이가 말했다. 아빠, 정말 그렇게 믿어? 금요일에 갑자기 생긴 일이라니까. 엄마는 오래전부터 이 생각을 해왔을 거야.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어야지. 서연이가 말했다. 나도 그래. 하윤이가 덧붙였다. 아빠, 만약 엄마가 상담받고 마음을 바꾼다면 다시 합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그냥 나한테 데이트하러 가겠다고 말하면 내가 알겠다고 할 줄 알았나 본데. 그건 정말 무례한 짓이야. 하윤이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엄마가 정말 후회한다면요? 나한텐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빠한텐 안 했잖아요. 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하윤이가 말했다. 서연아, 너도 도와줄 수 있지? 엄마가 심리 상담받겠다고 하면 엄마가 원한다면 도와주겠지만 스스로 원해야 해. 하윤이는 슬픈 표정으로 떠났다. 지수와는 연락을 유지했지만 그녀는 심리 치료는 거부하고 부부 상담만 언급했다. 서연은 지수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빠, 준비됐어? 서연이 물었다. 아니, 난 다른 여자한테 관심도 없고 내 아내를 다른 남자와 공유하고 싶지도 않아. 하윤이가 물었다. 그냥 잠시 휴식기라고 생각하고 아빠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보는 건 어때요? 그러다 엄마가 제정신 차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러다 몇 년 뒤에 또 지루해지면 어떡하고? 게다가 난 내가 만나고 싶은 만큼 예쁜 여자도 모르고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야.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나이에 비하면 아빠 아직 괜찮은데. 하윤이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다. 아니 하윤아, 난 못해. 실망했니? 네, 그녀가 말했다. 사롱나, 두 분이 같이 있지 않는 게 너무 싫지만 아빠가 자신을 잘 알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은 존경해요. 고마워요. 2달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나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지수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다. 이건 너무 멀리 갔어. 민호 씨, 정말 이혼할 거야? 이럴 이유가 없잖아. 판사님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합의 이혼으로 하면 돼. 다른 사람들한텐 뭐라고 할 건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면 되지. 그 사람들한테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어. 내가 갈게.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얘기 좀 해. 금요일 저녁에 내가 저녁 차려줄까? 그래 좋지. 금요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당연하다는 듯 들어오는 게 불편했다. 우리 둘 다 호수집 지분이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시내 집에 있을 때는 거기 가지 않았다. 그녀가 출근했을 때만 짐을 챙기러 갔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아름다웠고 내 심장을 뛰게 했다.
피곤했지만 그녀는 가방을 의자에 던지고 다가왔다. 나를 안고 키스하려 했지만 나는 포옹까지만 받아들였다. 키스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나 역시 그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뭐 좀 도와줄까? 그녀가 물었다. 준비 다 됐어. 원한다면 당신이 상 차리는 동안 내가 그릇 좀 낼게. 우리는 음식을 차리고 와인을 따랐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민호 씨. 왜 안 되는데? 당신을 사랑하고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왜?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잖아. 기억 안 나? 난 불행하다고 말한 적 없어. 그녀는 내가 이미 불만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했지만 그건 내 오해였다. 나는 꽤 만족스러웠고 그저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함으로써 우리의 만족감을 더 높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나를 화나게 했다. 대답은 간단했다. 이혼하면 된다. 그럼 그녀는 다른 남자들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해가 안 가. 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남자들이랑 즐기고 싶은 거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 여자랑 결혼 생활을 할 마음이 없어. 우리는 저녁을 다 먹고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지수야? 맞아. 나 좀 봐, 민호 씨.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올라타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잠시 그 감정에 젖어들었지만 이내 반응을 멈췄다. 그녀가 속도를 늦추더니 멈췄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누구 만난 적 있어? 내가 물었다. 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수야, 너 데이트하고 있니? 아마도. 내가 말했다. 난 결혼 생활이 좋아. 지루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만나는 여자들 중 한 명이 되어줄래? 그럴 순 있겠지만 당신에 대해 예전 같은 감정은 없을 거야. 아마 화는 풀리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녀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생각 바뀌면 알려줘. 그녀는 떠났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상담을 요청했다. 판사는 한쪽이 요청하면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난 이거 안 할 겁니다. 내 변호사에게 말했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법이니까요. 만약 이혼 청구를 취하하면 판사가 여전히 명령을 내릴까요? 변호사는 당황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이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지수는 기세등등한 표정이었다. 법정을 나온 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 일을 다 끝낼 때까지 난 아무것도 강요당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당신이 원한다면 평생 당신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녀는 경악하며 입을 벌렸고 나는 자리를 떴다. 그녀는 2달 동안 나에게 말을 걸려 애썼다. 그 사이 하윤이와 서연이 그리고 엄마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아이들 사이에도 긴장이 흘렀다. 그녀는 호수 집으로 찾아오려 했지만 나는 이미 자물쇠를 바꿔버렸다. 심지어 내 직장까지 찾아왔고 나는 그녀를 쫓아내야 했다. 2달 후 그녀는 포기했고 하윤이에게 더 이상 상담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송은 다시 진행되었고 같은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시내 집을 가졌고 나는 호수 집을 가졌다. 재산은 공평하게 분할되었다. 각자의 사업과 연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혼 절차는 지루하고 짜증났지만 끝이 났다. 나는 사업체들을 정리하고 조기 은퇴를 준비했다. 낚시를 다니고 수상 스키를 배우며 딸들과 함께 배 위에서 여름을 보냈다. 10월쯤 나는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다.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고 그곳에서 미래를 결정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겨울을 대비해 집을 정리하고 차를 팔고 튼튼한 SUV를 샀다. 캠핑 장비도 완벽하게 갖췄다. 나는 제주도 서귀포 근처로 향했다.
딸들은 조금 슬퍼 보였지만 내가 비행기 표를 끊어주겠다고 약속하자 기뻐했다. 나는 그곳에 꽤 넓은 땅을 샀고 현지인처럼 정착했다. 두 번째 낚시 여행에서 아주 큰 물고기를 잡았고 그 매력에 푹 빠졌다. 1월에 하윤이가 방문했고 우리는 제주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 그녀가 물었다. 아빠 이제 안 돌아올 거죠? 여기 머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구나. 너희가 아빠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지만 아빠가 자주 보러 갈게. 그녀는 엄마는 어떠냐고 자주 물었다. 엄마는 주로 일만 하고 예전만큼 활기차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했다. 데이트가 생각만큼 즐겁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녀를 공항까지 배웅했고 그녀는 포옹과 눈물로 떠났다. 2월에는 서연이가 방문해서 내 캠핑카에서 함께 지냈다. 우리는 해변에서 3일을 보냈고 서연이는 내가 사는 곳을 보고 싶어 했다. 내 집으로 데려갔더니 서연이는 정말 좋아했다. 아빠, 이렇게 멋진 곳에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네가 여기서 살면 더 좋을 텐데.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서연이는 자기 전공을 살려보고 싶지만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농업 경제학이잖아. 내가 말하자 서연이가 웃었다. 농업이 기계 짜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기계 제조 쪽으로 눈을 돌렸었다. 더 튼튼한 부품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지. 전혀 몰랐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상담 심리학 전공도 활용할 방법이 많단다. 넌 심리학자니까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잖아. 바텐더도 똑같은 일을 한단다. 서연이는 웃었다. 그녀는 2주 동안 머물다 돌아갔다. 서연이가 그립긴 했지만 나는 금세 느긋한 삶으로 돌아왔다. 6개월 후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주마. 돈을 좀 빌려주셨으면 해요. 아주 많이요. 서연이는 근처에 있는 펜션을 사고 싶다고 했다. 수익이 나는 곳인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더니 서연이는 아빠가 직접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말? 장부도 확인해봤니? 네, 돈 많이 벌더라고요. 거기 봐도 있어서 사람들 고민도 들어줄 수 있어요. 나는 웃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서연이가 말한 금액은 엄청났다. 와, 서연아, 크게 한판 버리는구나. 아니면 집에서 놀기만 해야 하잖아요. 그녀는 할부로 갚겠다고 했다. 나는 서연이가 사업에 성공해서 이익을 내길 바랐다. 당장 은행 대출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아빠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잘 됐다, 서연아. 네가 여기 오게 돼서 정말 기뻐. 내가 가서 보고 결정하겠지만 너도 확실히 알아보고 결정하렴. 3주 후 서연이가 왔고 우리는 사업장을 살펴봤다.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아주 좋은 투자처 같았다. 6개월 후 서연이는 사업체를 인수해 잘 운영했다. 보리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서연이는 가끔 바에서 일했는데 그녀의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심리학 기술 말이다. 식당은 최고급이었고 항상 손님으로 붐볐지만 주방에는 항상 내 자리가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셰프가 다른 손님과 합석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나는 동의했다. 셰프가 손님과 함께 돌아왔을 때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고 노란색 드레스가 그녀의 피부톤과 너무 잘 어울렸다. 윤기 나는 검은 웨이브 머리에 흰머리가 살짝 섞여 있었고 광대뼈가 높고 검은 눈동자가 매력적이었다. 셰프가 우리를 소개했다. 미란 씨, 이쪽은 펜션 주인 서연 씨의 아버지 되시는 민호 씨입니다. 그녀가 앉을 때 나는 일어나서 인사했다. 민호입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녁 식사 내내 그녀는 나를 사로잡는 감미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미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세련되었다. 그녀는 상그리아를 주문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기 힘들었다. 사람이 꽤 많네요. 이 테이블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약을 안 했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보통은 셰프가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오늘은 바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 제 옆에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제 임무는 무례한 손님들이 아름다운 숙녀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기사도 정신이 투철한 보디가드를 만나서 다행이네요. 그녀가 웃었다. 또 한 번 소름이 돋았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셰프가 말한 것처럼 제 딸이 여기 주인이라. 저도 요리를 할 줄 알지만 여기 오는 걸 좋아해요. 서연 씨 정말 상냥하죠. 저도 서연 씨를 참 좋아해요. 우리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근처에 사시나요? 제주 시내에도 집이 있고 성산 쪽에도 집이 있어요. 꽤 활동적인 편이죠. 미란 씨 전 이 근처에 집이랑 트럭 한 대, 그리고 캠핑카가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좋아하죠. 제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서연이처럼 저도 여기 온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서연이가 여기 놀러 왔다가 이 동네에 반해버렸거든요. 내가 이 펜션을 샀는데 당신은 왜 여기로 낚시를 오게 된 거죠? 처음엔 내 설명을 했다. 사업을 정리하고 여행을 하고 싶었다고. 그녀가 묻더니 주저했다. 미안해요. 제가 주제 넘었네요. 나는 웃으며 사과할 필요 없다고 했다. 나는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일을 했었다고 말했다. 아, 산업계의 거물이셨군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아니지만 일찍 은퇴했죠. 하지만 아직 너무 젊으신데. 49에 은퇴한 게 행운이라면 행운이죠. 전 아직 은퇴 안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할 수도 있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나는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었다. 사실 전 밀수업자예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내 반응을 보더니 그녀가 깔깔대며 웃었다. 농담이에요. 전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내가 말했다. 저도 은퇴하고 당신처럼 게으른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까 봐요. 나는 웃었다.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더 편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미란 씨에 대해 더 말해줘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땅을 꽤 가지고 있고 말 몇 마리도 키워요. 전 말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데.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몇 마리 소개해 줄게요. 재밌는 분이시네요. 실례지만 남편분은 없어요. 11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유감입니다. 미란 씨.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니까요. 좋은 기억만 남았죠. 민호 씨는요? 그녀가 물었다. 서연이는 엄마가 있나요? 네. 그리고 서연이보다 3살 많은 하윤이라는 딸이 하나 더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하윤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정말 예쁘네요. 여기 안 살아요. 네, 육지에서 엄마랑 살고 있어요. 전 아내랑 2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실례되는 질문인가요?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전 아내와 원하는 게 달랐어요. 그녀는 개방적인 관계를 원했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인생이 그런 거죠. 저기 다음 주말에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야 해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녀는 내 전화기에 번호를 입력해 주었다. 제가 데리러 갈 때 말들도 구경시켜 줄 거죠? 그녀가 낄낄거렸다. 그녀를 차까지 배웅했다. 그녀는 내 뺨에 키스했고 전율이 느껴졌다. 오늘 저녁 정말 즐거웠어요, 민호 씨.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기다려지네요.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약속해요. 차문을 닫아주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말 멋진 여자였고 나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서연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갈 때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서연이는 흥분해 있었다. 그분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진 분이죠? 데이트 신청했어요? 네가 다리를 놔준 거나 다름없지.
응, 데이트하기로 했어. 아빠한테 딱 맞는 분이에요. 그분도 좋대요? 응, 다음 주 금요일이야. 그런데 트럭 말고 다른 차가 필요할 것 같구나. 제 차 빌려가세요. 고맙다, 서연아. 나도 조만간 내 차를 한 대 사야겠어. 다음 날 미란에게 문자를 보냈다. 두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의하고 있네요. 그녀는 하트와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저항은 무의미해요. 서연이가 다 자백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녀는 더 많은 이모티콘을 보냈다. 시간은 연겁처럼 느리게 흘렀다. 고등학생 때 이후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매일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하루에 두세 번 답장을 했다. 우리는 전화 통화도 2번 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부드러운 말투로 자신의 일상을 들려주는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다. 마치 영원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전화를 했고 설렘은 더 커졌다. 첫 데이트 날. 나는 트럭 대신 서연이의 차를 몰고 갔다. 그녀가 알려준 대로 찾아갔더니 문이 닫힌 진입로가 나왔다. 집은 보이지 않았지만 호출 버튼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미란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고 길게 뻗은 길을 따라가자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다. 예쁜 소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12, 13살쯤 되어 보였는데 미란의 딸 은비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은비 안녕. 나는 한국어로 말했다.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가 엄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녀는 나를 유심히 살피더니 대답했다. 네, 아저씨 나이에 비하면 꽤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말을 예쁘게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늙지는 않았단다. 그녀도 낄낄거렸다. 서연 언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주 많이 사랑하지. 나는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넓은 거실로 안내했다. 이쪽은 아주머니예요. 엄마 안 계실 때 저를 돌봐주시죠. 뭐 좀 마실래요? 어떤 게 있니? 내가 물었다. 레모네이드도 있고 주스도 있어요. 레모네이드가 좋겠구나. 그냥 민호 아저씨라고 불러. 네, 민호 아저씨. 그녀의 눈이 장난기 가득하게 빛났다. 그녀는 레모네이드를 따랐고 우리는 거실로 나갔다. 유리문 너머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은비가 말했다. 앉아서 얘기해요. 엄마는 아저씨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마 너처럼 멋진 딸이 있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나 보구나. 다른 사람들이 엄마보다 널 더 좋아할까봐 비밀로 한 걸지도 몰라. 은비가 농담을 던졌고 우리는 함께 웃었다. 아주머니가 레모네이드를 더 가져다 주셨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말했고 은비는 또 낄낄거렸다. 아저씨는 사람 마음을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은박지 모자를 써야겠구나. 내가 농담했다.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엄마한테 미리 귀띔해 줄까? 아니요.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내서 기쁘게 해줘야죠. 좋은 계획이네. 사실 아저씨는 수년 만에 하는 첫 데이트라 좀 떨리거든. 도움이 필요해. 엄마는 금방 내려올 거예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잖아요. 그때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비가 고개를 돌려 계단을 내려오는 엄마를 보았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눈부셨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듯 포즈를 취했다. 은비가 멍해진 나를 깨웠다. 우리 엄마 정말 예쁘죠? 그렇죠, 아저씨? 나는 헛기침을 했다. 응, 미란아. 정말 아름답구나. 그녀가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을 이미 만났군요. 응, 은비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은비야, 만나서 정말 반가웠다. 자주 봤으면 좋겠구나. 정말 매력적인 숙녀야. 나는 레모네이드를 다 마시고 미란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예쁜 딸이 있다는 얘긴 안 했잖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내 딸도 사랑해 주길 바랐거든요. 은비는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 민호 씨, 그럼 잘 알지. 우리는 활기찬 분위기의 근처 식당으로 갔고 음식과 음악이 정말 좋았다. 나는 미란과 춤을 추었다. 그녀는 훌륭한 댄서였다. 느린 곡에 맞춰 그녀를 품에 안고 춤추던 순간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행복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현관 앞에서 그녀는 나에게 키스했고 기분은 최고였다. 떠나기 전 그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서연이를 데리고 와서 은비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화요일 오후에 하윤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언제 서연이랑 같이 놀 수 있어요? 오늘 저녁 8시에 서연이네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좋아요. 서연이한테 물어보고 사진 찍어 보내줄게요.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나도 항상 너랑 얘기하고 싶단다. 사랑한다, 하윤아. 나도 사랑해요, 아빠. 서연이도 동의했고 우리는 서연이네 거실에 모였다. 하윤이가 전화로 말했다. 아빠, 서연아. 나 아빠 없이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싫어. 이상한 남자들 만나는 것도 지쳤고 일도 싫고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도 제주도로 갈래. 정말? 서연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다. 완전 좋아. 언니, 일자리는 구할 수 있겠어? 아빠, 저 이미 알아봤어요. 여행사를 인수하려고요. 서연이네 예약 대행도 제가 다 해줄게요. 와, 너 정말 계획적이다. 내가 하윤이에게 말했다. 우리도 네가 오는 거 대환영이야. 정말 확신하니? 확신해요. 서연아, 너도 내가 가는 거 괜찮은 거지? 미리 물어보고 싶었어. 하윤이가 흐느끼기 시작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윤아, 널 의심하게 해서 미안해. 난 널 사랑하고 항상 우리 곁에 있길 바란단다. 나도 그래요. 서연아, 내가 언니 노릇 톡톡히 할게. 옛날에 너 괴롭히던 애 내가 혼내줬던 거 기억나? 서연이가 낄낄거렸다. 응, 기억나. 걔 정말 이상한 애였는데. 언니 언제 올 거야? 한두 달 정도 걸리겠지만 벌써 시작했어. 너무 설렌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날 밤 우리는 캠핑카에서 1시간 넘게 더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가 곁에 있고 미란을 만났으며 이제 하윤이까지 오게 되다니. 내 삶이 정말 완벽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잠겼다. 금요일에 미란에게 뭐 가져갈 거 없냐고 물었더니 서연이가 내가 만든 소스가 최고라고 해서 잔뜩 만들기로 했다. 토요일에 우리는 트럭을 타고 미란의 집으로 향했다. 미란과 은비가 트럭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그들은 부유했지만 나도 부족함은 없었다. 다만 소박한 삶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보면 알겠지. 우리가 도착하자 은비가 달려 나와 서연이와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 놀러 갈 거예요. 엄마가 파티 준비 다 해놓으셨대요. 서연이가 말했다. 빨리 들어가요. 은비가 재촉했다. 엄마랑 아주머니가 짐 싸고 계세요. 그녀는 우리를 주방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아이스박스와 바구니들을 챙기는 걸 도왔다. 금세 준비가 끝났다. 민호 아저씨 트럭에 실으면 딱이겠다. 은비의 말투에 웃음이 났다. 정말 귀여운 아이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서연이와 은비는 뒷좌석에, 미라는 내 옆좌석에 앉았다. 출발하자. 미라는 주변 풍경을 가리키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여기서 길을 잃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웃으며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라고 했다. 여러 용도의 창고들이 있었다. 서연이가 물었다. 저건 다 무슨 창고예요? 마구간, 공구창고, 보관창고, 축사, 그리고 목초지란다. 미란이 대답했다. 우리는 정자가 있는 바닷가에 도착했다. 미란이 말했다. 그릴에 다 구우려고 했는데 아저씨 차주방을 써도 되겠네요. 내가 말했다. 물론이지. 집의 편리함을 그대로 옮겨온 셈이니까. 은비가 말했다. 아내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 아저씨가 구경시켜줄게.
우리는 오븐에 음식을 넣었고 은비는 구석구석을 살폈다. 침대에도 누워보고 의자에도 앉아보며 신기해했다. 은비와 서연이가 짐을 밖으로 옮기는 사이 나는 미란에게 키스할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화답했고 우리는 숨이 가빠졌다. 안녕 미인. 내가 말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저도요. 그녀가 속삭였다. 서연이와 은비가 돌아왔고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 모두가 내가 만든 요리를 칭찬했고 우리는 1시간 동안 수다를 떨다가 은비가 제안한 대로 물놀이를 즐기기로 했다. 나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었고 우리는 제트스키를 물에 띄웠다. 민호 아저씨, 저랑 같이 타실래요? 은비가 물었다. 좋지, 내가 대답했다. 내가 먼저 운전해봐. 그 다음에 아저씨가 하고 엄마는 서연 언니랑 타면 되겠다. 미란과 서연이가 수영복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나는 잠시 멍해졌다. 특히 미란은 정말 아름다웠고 그녀는 내 시선을 느끼고 얼굴을 붉혔다. 준비됐나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 모두 제트스키에 올라탔다. 미란이 앞장섰고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 달렸다. 그녀는 높은 절벽을 가리켰다. 우리는 엔진을 끄고 뛰어내릴 사람? 그녀가 물었다. 은비가 신나서 소리쳤다. 저요. 진짜 재밌어요. 바다 위로 높이 날았다가 깊은 물속으로 퐁당 빠지는 거예요. 나도 시도해보기로 했다. 미란이 제트스키를 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절벽 꼭대기로 올라갔다. 누가 먼저 할래? 내가 물었다. 서연 언니 먼저요. 은비가 정했다. 서연이는 시원하게 물속으로 빠졌다. 와, 아빠 진짜 최고예요. 아빠도 꼭 해봐요. 은비가 다음으로 뛰었고 수달처럼 헤엄쳐 나왔다. 미란도 우아하게 뒤를 이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높이 때문에 조금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다. 정말 짜릿했고 시원한 물속으로 빠지는 기분이 최고였다. 정말 즐거웠다. 미란과 나는 서연이와 은비가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후 돌아와 장비를 정리하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햇볕을 쬐었다. 저녁이 되어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해준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나는 저녁까지 먹고 가기로 했다. 아빠 기분 어때요? 서연이가 물었다. 아주 좋구나. 좀 피곤하긴 해도 햇빛이랑 물놀이 때문에 그런가 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미란 아주머니랑 은비 말이에요. 은비 정말 착하죠?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다. 그리고 미란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몰랐을 정도로 깊은 감정이 생겼다. 그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예쁘고 따뜻하고 재치 있고 똑똑하며 훌륭한 엄마이자 독립적인 여자. 남자라면 누구나 바랄 만한 완벽한 여자였다. 그분도 아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빠가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나에게도 유일한 사람은 한 명뿐이란다. 내가 말했다. 서연이가 웃었다. 제발 망치지 마요. 최선을 다하마. 고맙다 서연아. 너도 이제 사랑을 찾아야지. 노력 중이에요. 바쁘긴 하지만 눈은 크게 뜨고 있거든요. 서연이를 안아주고 차를 몰았다. 나와 미란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가끔 미란이 출장 가면 내가 은비를 데리고 낚시를 가거나 물놀이를 했다. 나는 은비를 친딸처럼 사랑하게 됐다. 4개월이 지나자 나는 미란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됐다. 함께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떨어져 있을 때도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우리는 자주 문자를 주고받고 사진도 공유했다. 데이트가 끝나면 항상 입맞춤을 나누었고 나는 그녀를 간절히 원했다. 그녀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기에 아주 조심스러웠다. 서연이와 하윤이도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내 사람, 미란, 은비, 서연이, 하윤이는 내가 있든 없든 자주 어울렸다. 어느 월요일, 나는 미란에게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어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녀는 출장 중이었고 나는 거기서 같이 출발하자고 했다. 은비는요? 우리 둘만 가나요? 아니면 은비도 같이 가나요? 나는 은비도 데려가고 서연이와 하윤이도 올 수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고. 가족 축제처럼 말이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민호 씨 정말 감동이에요. 은비와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다니 정말 기쁘다고 했다. 서연이와 하윤이도 은비를 동생처럼 아껴주니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했다.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미란아, 만나서 직접 말해주고 싶어. 네, 알겠어요. 전화로 물어봐서 미안해요. 여행지에서 얘기해요. 나는 웃었다. 비행기 시간을 확인했다. 준비됐니? 준비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내 딸들 잘 데리고 오세요. 하윤이랑 서연이도 같이 올 수 있다니. 은비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은비가 DJ를 맡아 번갈아 노래를 부르며 공항으로 향했다. 노래를 고르고 서로의 취향을 놀리며 미란을 태워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은 순조로웠고 여행지는 아름다웠다. 호텔은 고급스럽고 해변 바로 앞에 있었다. 토요일에 우리는 푸른 바다와 해변을 마음껏 즐겼다. 저녁에는 야외 식당으로 갔다. 서연이와 하윤이가 은비를 데리고 파티에 가겠다고 하며 오늘 밤은 자기들 방에서 재우겠다고 했다. 미란과 나만 남게 되었다. 우리는 호텔로 걸어왔고 나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이거 왠지 수상한데요. 우리 함정에 빠진 거 맞죠, 미란 씨?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 미란아, 괜찮겠어? 전혀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만 좋다면 저도 너무 좋아요. 난 행복해. 내가 말했다. 그녀를 방으로 안내해 술을 한 잔 만들었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녀가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미란아, 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물었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난 당신 생각뿐이었어. 내 심장과 머리, 내 인생은 온통 당신으로 가득 차 있어. 정말 사랑해. 그녀는 깊고 어두운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이제 당신이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오직 당신뿐이에요. 미란아,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순간을 바랐어.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워. 겁나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다. 겁나는 건 오직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뿐이야. 바보같이.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고 원하죠. 의심하지 마세요. 제 눈엔 당신만 보이니까요. 그녀가 낄낄거렸다. 전 수많은 남자가 필요 없어요. 오직 한 사람, 당신이면 돼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잠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잠에서 깨어났고 미라는 내 품 안에서 자고 있었다. 풍경이 참 평화롭고 고요했다. 우리가 다시 잠들려 할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장 가져와. 내가 소리쳤다. 서연이었다. 나는 가운을 걸쳤고 미라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서연이, 하윤이, 은비가 아침 식사가 가득 담긴 카트를 밀며 들어왔다. 서연이와 하윤이는 침대 위로 뛰어올랐고 미란도 웃으며 일어났다. 은비가 내 무릎에 앉았다. 아저씨,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하시죠? 은비가 물었다. 그럼 엄마도 사랑하고 은비 너도 정말 사랑한단다. 나는 은비를 꽉 안아주었다. 저도 아저씨 딸 하고 싶어요. 서연 언니랑 하윤 언니처럼요. 아이의 뺨을 타고 행복의 눈물이 흘렀다. 아빠에겐 큰 영광이지. 내가 말했다. 정말이야. 네가 필요한 아빠가 되어주도록 최선을 다하마. 엄마도 괜찮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은비가 물었다. 나도 그보다 더 바라는 건 없단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엄마랑 단둘이 얘기 좀 해야겠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나는 미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아직 반지를 안 샀어.
이해했어요. 우리는 아침을 먹고 유적지들을 구경했다. 미란과 은비가 함께하니 모든 곳이 특별했다. 월요일 아침에 돌아왔고 우리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미란을 바래다 주고 나는 딸들과 함께 반지를 사러 갔다. 솜씨 좋은 세공인을 찾아갔다. 우리는 오렌지빛이 도는 붉은 브로파를 고르고 그 주위를 다이아몬드가 감싸는 디자인을 선택했다. 세공인은 완성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미란에게 예전 그 정자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녀도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그냥 따라오라고 했다. 은비는 너무 흥분해서 들킬까봐 방에 숨어 있었다. 나는 정자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란이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미란아, 난 말주변이 없지만 진심으로 널 사랑해. 당신과 은비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나와 결혼해 줄래? 네, 결혼할게요. 좋아요. 그녀가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었고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반지를 끼워주자 그녀가 말했다. 네, 민호 씨, 당신의 아내가 되어 평생 사랑할게요. 그녀는 반지를 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어떻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로팔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랑 닮았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말하자 그녀의 뺨에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에 돌아오니 은비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달려왔다. 아저씨가 이제 진짜 우리 아빠가 되는 거죠. 은비가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주었다. 널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아가. 아이는 내 품에 안겼다. 전 그냥 아저씨 같은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저씨를 찾아내서 너무 좋아요. 은비가 꽉 안아주며 한참을 울었다. 이 반지가 꼭 불꽃 같아요. 아이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서연 언니랑 너무 많이 놀았나 보구나. 언니 말투를 닮아가네. 아이가 낄낄거렸다. 언니가 좋은 말 많이 가르쳐줘요.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미란이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그녀는 전통을 깨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내 캠핑카는 그대로 두었다. 여행 갈 때 쓰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딱 한 번 위기가 있었는데 결혼 2년 차에 하윤이가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을 때였다. 테라스에 앉아 있는데 하윤이가 엄마 지수가 오고 싶어 한다고 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오겠대요. 하윤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내가 물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전 크리스마스를 아빠랑 서연이랑 여기서 보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혼자니까 마음이 쓰여요. 서연이는 엄마를 안 보고 싶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나는 하윤이를 안아주었다. 실망하지 않아, 하윤아. 네 마음 이해한단다.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계획이 있다고 전해라. 엄마도 받아들여야지. 그건 엄마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힘드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빠가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만약 엄마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면 어떡하죠? 미란이랑 얘기해 보마. 그 사람이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하윤이는 그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녁을 먹고 돌아갔다. 미란이 돌아왔을 때 나는 하윤이의 이야기를 전했다. 우리는 와인을 마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를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미란아? 그녀가 대답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전 그녀에게 나쁜 감정 없어요. 당신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비록 끝은 안 좋았지만 좋은 기억도 있었겠죠. 그녀는 내 품으로 파고들며 팔에 얼굴을 기댔다. 서연이네 펜션에서 다 같이 저녁 먹는 거 어때요? 저도 그분을 좀 알고 싶네요. 정말? 내가 물었다. 네, 그녀도 당신 인생과 아이들 인생의 일부였잖아요. 제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걱정은 됐지만 미라는 주관이 렷한 사람이었다. 지수가 왔을 때 미라는 자기가 알아서 잘 대처했다. 지수는 서연이의 펜션에 머물렀다.
아이들은 엄마와 시간을 보내느라 우리와는 평소보다 덜 만났다. 미라는 지수를 만났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다. 내가 미란에게 어땠냐고 묻자 그녀는 전 그녀가 좋아요 라고 했다. 정말? 네, 많이 변했더라고요. 하윤이랑 서연이도 그렇게 말하고요. 훨씬 차분해지고 친절해졌어요. 좋은 일이죠? 그렇겠지. 혹시 내 욕은 안 하던가? 내가 묻자 그녀가 웃었다. 당신 칭찬만 하던걸요? 내가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의 고집불통인 면은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인정하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내 곁에 있잖아. 당신을 정말 사랑해, 민호 씨.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은비가 들어와 우리 사이에 파고들었고 나는 두 딸을 한꺼번에 안아주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불어났다. 선착장을 들어 올려야 했다. 울타리도 무너져서 크리스마스 아침 일찍 수리했다. 오후 2시에 저녁을 먹기로 했고 하윤이와 서연이가 그때 올 예정이었다. 수리를 마치고 씻고 나왔다. 준비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하윤이의 차는 와 있었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음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은비가 달려와 내 옆에 앉았다. 보리는 우리 발치에 누워 만족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냄새 진짜 좋다. 은비가 말했다. 따뜻한 사과 주스란다. 아이가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냄새가 훨씬 나아요. 내가 웃었다. 이건 어른들 맛이란다. 아이가 컵을 들었고 그때 서연이가 들어왔다. 하윤이가 뒤따라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미란이 지수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입을 다물지 KH on 넛. 그들은 내 반응을 보고 미란이 서둘러 다가왔다. 화내지 마요, 민호 씨. 지수 씨가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제가 초대했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기쁘지도 않았다. 미라는 나를 지수에게 데려갔다. 지수 씨가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대요. 나는 지수에게 음료를 권했고 우리는 서재로 갔다. 내가 의자에 앉자 그녀가 말을 꺼냈다. 정말 좋아 보이네, 민호 씨. 고마워. 내가 대답했다. 당신도 좋아 보여. 그녀는 살이 좀 빠졌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사과하고 싶었어, 민호 씨.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어. 내가 준 상처를 잘 알아. 용서받지 못할 거란 것도 알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 나는 깊이 생각했다. 지나간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덕분에 난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 한때는 원망도 많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당신이 힘들었던 것도 미안해. 당신을 용서할게. 내가 말했다. 미란이랑 은비는 이제 내 가족이야. 그리고 하윤이랑 서연이도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당신은 영원히 아이들의 엄마야. 언제든 이곳에 와도 좋아. 미란이랑 아이들이 당신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 당신도 행복하게 살길 바라. 나도 당신을 좋게 기억할게.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글쎄, 좀 지켜보자고. 하지만 장난은 치지 마. 그녀가 웃었다. 아니, 안 그래. 당신 정말 행운하네, 민호 씨. 난 아직 내 자리를 찾는 중이야. 미란이 문을 두드렸다. 식사 준비 다 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큰 식탁에 둘러앉았다. 은비가 식사 기도를 했고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가 가득 찼다. 나는 미란을 보았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윙크를 보냈다. 은비는 몰래 보리에게 고기 한 점을 떼어주었고 딸들은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다. 지수도 즐거워 보였다.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였다.